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려한 명품거리 뒷골목에 위치한 스타더스트 엔터테인먼트 사업. 겉보기엔 K-팝의 꿈을 실현해주는 찬란한 성지처럼 보였지만 지하 연습실의 공기는 쿰쿰한 땀냄새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연습실의 거울은 지친 청춘들의 모습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한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다. 23. 일반 대학생이라면 한창 취업 준비를 하거나 청춘을 즐길 나이였지만 이곳 연습생 세계에서 23은 환갑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곳에서만 벌써 7년을 보냈다. 지우 언니, 아직 안 갔어요? 연습실 문이 열리며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해 17이 된 연습생 민지였다. 민지는 막 편의점에 다녀왔는지 손에 이온 음료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걱정보다는 미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조금만 더 하고 가려고.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었지만 민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초조함을 이미 꿰뚫고 있는 듯했다. 언니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실장님이 이번 신인 걸그룹 프로젝트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잖아요. 나이 제한 때문에. 민지는 말끝을 흐리며 혀를 쭈뼛찼다. 아기는 없어 보였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지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랬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데뷔할 5인조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고 있었고 이번 월말 평가가 그 최종 관문이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너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 지우가 등을 돌려 다시 거울을 마주하자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연습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지우는 다시 음악을 들었다. 강렬한 비트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몸을 움직였다. 7년 동안 갈고 닦은 춤 실력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동작은 정확했고 박자 감각도 완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매력이 없어. 기술자 같아. 영혼이 없다고. 지난달 보컬 트레이너가 던진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는 춤은 잘 췄지만 보컬이 약했고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시선을 끄는 스타성이 부족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잘하네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팬이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배경이었다. 메인 멤버를 빛나게 해주는 훌륭한 백댄서, 딱 그 정도 위치였다.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고음 파트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삑사리. 억지로 쥐어짜낸 소리는 거울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아!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 않았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은 연습을 대충 해도 무대에서 빛이 났다. 방금 나간 민지처럼, 혹은 이번 데뷔조의 확실한 센터로 거론되는 최민아처럼. 최민아. 그녀는 지우보다 2살 어렸지만 이미 완성형 아이돌이라 불렸다. 춤, 노래, 외모, 끼,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 미나가 연습실에 들어오면 공기부터 달라졌다. 트레이너들도 직원들도 모두 미나만 바라봤다. 지우는 미나 옆에 서면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제 있었던 중간 점검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신인 개발팀 박 실장은 지우의 무대를 보고 한숨을 쉬며 차트를 덮었다. 지우야, 너 연습 많이 한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노력상 받을 사람이 아니야. 대중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을 괴물이 필요해. 넌 너무 모범생 같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 그 말이 지우의 7년을 부정했다. 그녀의 성실함은 지루함으로 치부되었다. 지우는 땀에 젖은 바닥에 대자로 누웠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에 데뷔하지 못하면 그녀는 정말 끝이었다. 계약은 종료될 것이고 23세 무경력 고졸 백수로 세상에 던져질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며 TV 속에서 화려하게 춤추는 미나를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하고 싶어. 나도 저 무대 위에 서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들고 싶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녀의 간절함은 점차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실력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했다. 문득 고향에 있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지우에게 이상한 부적을 지니게 하거나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게 했던 사람. 지우는 그런 엄마가 창피해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고 연습생 생활을 핑계로 연락도 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엄마의 그 기괴한 믿음이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엄마는 항상 말했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럴 땐 그분들의 힘을 빌려야 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깨어있을 것이다. 엄마는 항상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엄마, 나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끝이야. 나 좀 도와줘. 엄마가 말했던 거, 그거라도 해볼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읽음 표시가 떴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왔다. 텍스트가 아닌 사진 한 장이었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에 붉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읽을 수 없는 기이한 문자들의 나열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메시지가 달렸다. 내일 당장 내려와라. 방법이 있다. 지우는 휴대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분 나쁜 붉은 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습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순간 일렁인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저 피곤 탓이라 여기며 눈을 비볐다. 그것이 지우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세계로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지우가 본가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였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촌. 좁은 골목길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고 가로등은 벌써부터 깜빡거리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선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비비빅.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냄새가 훅 끼쳐왔다. 왔니?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1년 만에 보는 엄마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헬쑥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섬뜩하리만치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실 벽면은 십자가나 불상 대신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의 그림들과 한 중년 남자의 초상화로 도배되어 있었다. 엄마가 믿는다는 그 종교의 교주였다. 엄마, 집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지우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지우의 피부 가죽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얼굴에 죽음이 꼈구나. 네가 그렇게 간절해 보이니
이제야 때가 된 모양이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뒤적거렸다. 그리고 붉은 잉크로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힌 누런 종이 한 장을 지우에게 내밀었다. 부적 같기도 하고 고대 문서의 사본 같기도 했다. 이게 뭐야? 기도문이다. 네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줄 열쇠지. 지우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한글도 영어도 아니었다. 한자와 일본어 가타카나 그리고 범어가 뒤섞인 듯한 기이한 문자였다. 밑에는 작게 한글로 발음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가 지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잘 들어라, 지우야. 이건 그냥 비는 게 아니야. 거래다. 네가 이 주문을 외우면 내 주변에 있는 천산신들이 너를 도우러 갈 게다. 그분들은 힘이 아주 강해. 네가 무대에서 빛나도록 만들어줄 거야. 천산신? 그게 뭔데? 귀신이야? 지우가 찜찜한 표정으로 묻자 엄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귀신이라니. 우리 교주님을 수호하는 신성한 영들이다. 아무튼 조건이 있어.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엄마는 검지를 들어 지우의 미간을 톡 쳤다. 첫째, 기도의 시작은 무조건 우리 교주님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위대하신 교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쳐. 그게 이 힘을 사용하는 대가야. 그리고 나서 네 소원을 빌어라. 네가 이 종교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 제발 도와달라고. 교주님의 건강을 빌려고? 내 소원이 아니라? 그래, 그게 일종의 통인료 같은 거야. 문을 여는 암호지. 그걸 빼먹으면 기도는 닿지 않아. 그리고 둘째, 매일 해야 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네가 연습할 때나 잠들기 전에. 알겠니? 지우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고작 사이비 종교 교주의 건강을 비는 게 아이돌 데뷔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무엇보다 지우는 지금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알았어. 해볼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읽어봐라. 지금 당장. 엄마의 재촉에 지우는 종이에 적힌 한글 발음을 따라 읽기 시작했다. 묘렌 큐 베포 다이니 세주 마이 안주니스. 그것은 현대 일본어도 아니었고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그 소리를 내뱉는 순간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혀끝이 묘하게 저려오고 거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처럼. 잘했다. 엄마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이제 올라가라. 그리고 명심해라. 네가 간절한 만큼 그분들도 너를 간절히 원하게 될 거다. 지우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은 기도문을 만지작거렸다. 종이에서 미세한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정말 이런 걸로 될까? 미신이잖아.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버스 창밖으로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지우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미나를 이길 수만 있다면, 아니, 미나처럼 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한 지우는 룸메이트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위대하신 교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신 교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종이를 꺼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묘렌, 큐, 배포, 다이니. 작은 화장실 안에서 주문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화장실 거울 구석, 지우의 어깨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슥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지우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수건이 걸린 행거밖에는 없었다. 잘못 봤나? 지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거울을 보았다. 그런데 기분 탓일까?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짙고 깊어 보였다. 마치 텅 빈 구멍처럼. 그녀는 몰랐다. 그 기도가 자신의 운명을 갉아먹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리며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우가 다시 회사로 복귀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져 있었다. 월말 평가가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연습생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A반 연습실, 즉 데뷔가 유력한 멤버들이 쓰는 가장 좋은 연습실은 자리 싸움이 치열했다. 지우는 A반 연습실 예약표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미나와 어린 연습생들이 좋은 시간대를 다 선점해버린 것이다. 언니, 거긴 자리 없어요. B반이나 C반도 꽉 찼던데. 지나가던 연습생 하나가 툭 던지고 갔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연습할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비참했다. 그때 문득 직원들 사이에서 돌던 소문이 떠올랐다. 지하 2층 구석에 있는 4번 방. 거긴 아무도 안 쓰잖아. 4번 연습실. 회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연습실이었다. 하지만 위치가 너무 구석진 데다 조명이 자주 깜빡거리고 냉난방도 잘 안 돼서 창고처럼 방치된 곳이었다. 게다가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예전에 거기서 연습하던 연습생 하나가 귀신을 보고 기절했다느니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는 뻔한 괴담들이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복도 끝 먼지 쌓인 문 앞에 연습실 4라는 팻말이 빗들게 붙어 있었다. 끼익. 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와 곰팡내 섞인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겨우 불을 밝혔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사방 벽면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보통 연습실은 한 면이나 두 면만 거울인데 이곳은 출입문을 제외한 3면이 통유리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거울 미로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주었다. 차라리 잘 됐어. 아무도 안 오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지우는 짐을 풀고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거울 속에 수십 명의 지우가 비쳤다. 그녀는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하고 노래를 들었다. 이번 평가곡인 발라드였다. 춤보다는 보컬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곡이었다. 눈을 감으면 네가 보여. 지우가 노래를 시작했다. 여전히 고음 부분은 불안했다. 목이 턱 막히는 느낌.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다.
짜증이 솟구쳐 올랐다. 진짜 왜 안 되는 거야? 지우가 소리를 지르며 음악을 껐다. 정막이 흘렀다. 거울 속의 지우들이 일제히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반주를 틀지 않은 채 무반주로 노래를 불렀다. 눈을 감으면 네가 보여. 닿을 수 없는.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혼자 부르고 있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풍성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작게 화음을 넣어주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너를 불러. 지우는 노래를 멈췄다. 그러자 귓가를 간지럽히던 미세한 화음 소리도 뚝 하고 끊겼다. 찬양이나 메아리가 아니었다. 기계 전원을 내리듯 동시에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누구야? 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거울에는 오직 겁에 질린 자신의 모습만 비칠 뿐이었다. 스피커가 켜져 있나 확인했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다. 잘못 들었겠지. 여기가 낡아서 울림이 이상한가 봐. 지우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다시 돌아와 내게로. 이번엔 확실했다. 지우의 목소리보다 반음 정도 높은 가늘고 서늘한 여자 목소리가 지우의 목소리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었다. 소름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끼쳤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소리도 멈췄다. 뭐야 이거? 지우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심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기이한 호기심도 일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소름 끼쳤지만 이상하게도 지우의 불안한 음정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섞이자 지우의 노래는 훨씬 더 호소력 있고 매력적으로 들렸다. 지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다. 엄마가 준 기도문. 모든 귀신이 나를 돕게 해달라고 했지. 이게 그 도움인 걸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도문을 펴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위대하신 기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신 교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문을 외우자 형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치칙, 치치칙. 그리고 거울 속 지우의 뒤편 어두운 구석에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뿌연 안개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실루엣 같기도 한 그것.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져 있었다. 도와줘. 내가 데뷔할 수 있게 도와줘. 지우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이번에는 두려움없이 목청껏 소리 높여 불렀다. 그 서늘한 목소리는 이제 지우의 목소리를 감싸 안으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희열에 전율했다. 4번 연습실의 거울들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거울 속에 비친 수십 명의 지우 중 단 하나만이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다. 진짜 지우는 노래에 심취해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 밤 4번 연습실을 찾았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지만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들려오는 그 기이한 화음은 마치 마약과도 같았다. 그 목소리와 함께라면 지우는 3옥타브의 고음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우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지우의 목을 빌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상해. 소리는 분명 여기서 나는데. 지우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4번 연습실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다. 혹시 옆방이나 위층에서 누가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옆 연습실인 3번 방과 5번 방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확실히 아무도 없어. 다시 4번 연습실로 돌아온 지우는 이번엔 댄스 연습을 위해 빠른 비트의 댄스곡을 틀었다. 이번 월말 평가의 지정곡이었다. 하나, 둘, 셋, 넷. 지우는 거울을 보며 스텝을 밟았다. 쿵, 쿵, 쿵. 운동화가 바닥을 칠 때마다 울리는 소리. 그런데 이상했다. 타닥, 타닥. 지우의 발소리 뒤에 미세한 엇박자로 또 다른 발소리가 겹쳐 들렸다. 마치 맨발로 바닥을 때리는 듯한 찰박거리는 소리였다. 지우가 멈추면 그 소리도 멈췄다. 지우가 다시 움직이면 그 소리도 다시 시작되었다. 지우는 음악을 끄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보았다. 쿵! 그리고 0.1초 뒤 탁! 누구야? 나와! 지우가 소리를 질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흔들렸다. 그때 지우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정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분명 가만히 서 있는데 왼쪽 벽면 거울에 비친 지우의 모습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벽면 거울 속의 지우는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거짓말. 지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모든 거울 속의 지우가 똑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착각이었나? 아니, 분명히 봤다. 거울 속의 내가 나보다 늦게 움직이거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분노와 오기가 솟구쳤다. 좋아.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만 잘하게 해준다면 그만이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기도문을 꺼냈다. 이제는 거의 외울 지경이었다. 묘렌 쿄 베포 다이니, 위대하신 교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문을 외우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거울 속의 방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주문이 끝날 무렵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졌음을 느꼈다. 이제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의 형체가 분명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도와줘. 내가 최고가 되게 해줘. 저 검 안에 빠진 최민아를 밟아버릴 수 있게. 지우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오디오가 제멋대로 켜졌다.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 귀가 찢어질 듯한 음악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우는 홀린 듯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예전과 달랐다. 관절이 꺾이는 각도, 손끝의 디테일, 표정 연기까지. 마치 인형사가 줄을 조종하듯 누군가가 지우의 몸을 강제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힘들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거울 속 그림자는 이제 지우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그녀와 하나가 된 듯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맨발이 바닥을 치는 소리. 타닥, 타닥, 타닥. 그 소리는 이제 지우의 운동화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커져가고 있었다. 새벽 4시.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가 지하 2층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에 누가...
경비는 4번 연습실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2개, 아니 3개로 갈라져서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경비는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키키키, 더 빨리.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꿈꾸던 완벽한 무대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월말 평가 당일 A반 연습실은 심사위원석이 마련되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마치 실제 오디션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신인 개발팀 박 실장을 비롯해 회사 임원들 그리고 유명 프로듀서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이번 평가가 데뷔조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연습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벽에 붙어 순서를 기다렸다. 미나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리를 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주인공임을 의심치 않는 눈치였다. 다음 한지우. 지우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기대감보다는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식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민지조차 하품을 하며 딴청을 피웠다. 지우가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쾌하게 들어갔지만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도입부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지우의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세상 끝에 서서 너를 불러. 묵직하고 깊이 있는 저음,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음정. 무엇보다 목소리에 담긴 한같은 감정이 듣는 사람의 심장을 죄듯 파고들었다. 그것은 7년차 연습생의 내공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고 압도적이었다. 이어진 댄스 브레이크. 지우의 몸짓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가벼움, 그러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 하나하나가 시선을 강탈했다. 박 실장은 입을 벌린 채 차트에서 손을 놓았다. 미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다. 노래의 클라이맥스. 지우가 3단 고음을 내지르는 순간 연습실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와,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등 뒤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지우만이 느낄 수 있는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다. 대단한데? 지우, 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 실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죽기 살기로 했어요. 다음 순서는 최미나 알다. 미나는 굳은 표정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지우의 무대가 너무 강렬했던 탓에 미나는 전에 없던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위해 고난도 아크로바틱 안무를 준비했다. 음악이 흐르고 미나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역시나 뛰어났다. 화려한 테크닉과 완벽한 표정 연기.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지우의 잔성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미나도 그걸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다. 하이라이트 부분. 미나가 무대 중앙에서
높이 점프하며 턴을 도는 동작이었다. 그때 지우는 보았다. 천장에 매달린 육중한 조명 트러스 위, 검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무대 아래서 춤추는 미나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설마. 지우가 입을 막으려는 찰나 조명 위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뻗었다. 그리고 미나의 머리 바로 위에 있는 핀 조명의 고정 나사를 툭 하고 건드렸다. 끼익. 금속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20kg이 넘는 조명 기구가 미나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공중에 떠있던 미나는 피할 새도 없었다. 하지만 조명은 미나의 머리가 아닌 착지하려던 왼쪽 다리 위로 쾅 하고 떨어졌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연습실을 울렸다.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조명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미나의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연습실 바닥을 적셨다. 미나야, 괜찮아? 구급차, 빨리 119 불러!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태프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고 연습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박 실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전화기를 부들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지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조명이 떨어진 그 자리, 철골 구조물 위에 여전히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는 미나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자, 자, 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우와 눈을 마주쳤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입만은 귀밑까지 찢어져 웃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봤지? 내가 해냈어. 널 위해서.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미나가 다치길 바란 건 맞았지만 이렇게 잔인한 방식은 아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저주였다. 자신이 매일 밤 빌었던 그 기도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였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연습실 한복판에서 지우는 자신이 괴물을 불러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미나를 실어갔다. 병원에서는 복합골절과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재활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사실상 아이돌로서의 사형 선고였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데뷔조의 확실한 에이스가 이탈했으니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 연습생들은 공포에 질려 335 모여 수군거렸다. 조명이 갑자기 왜 떨어진 거야? 정기 점검한 지 얼마 안 됐다며? 누가 나사라도 풀어놓은 거 아니야? 일부러? 경찰까지 출동해 현장을 조사했지만 결론은 원인 불명의 시설 노후화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직감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그날 연습실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지우는 멍하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미나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지우.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댄스 트레이너 김 선생이었다. 그녀는 왕년에 1세대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은퇴 후에는 신기를 받았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김 선생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낚아채듯 일으켜 세워 아무도 없는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갔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문이 닫히자마자 김 선생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쏘아봐 보았다. 너, 뭐 하고 다니니? 네? 그게 무슨... 시침이 떼지 마. 아까 무대 위에서 봤어. 네 뒤에 붙어있는 그거.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 선생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에게서 나는 진한 담배 냄새가 지우의 코를 찔렀다. 미나 다칠 때 너만 천장 보고 있었지? 너도 본 거야. 그년이 조명 떨어뜨리는 거. 저는... 지우는 입술이 말라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 선생은 혀를 쭌 찼다.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걔 그냥 잡귀 아니야. 원한이 뼈에 사무친 앞귀라고. 네가 뭘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 사람 하나를 병신으로 만들었어. 다음 차례는 누굴 것 같니? 김 선생이 지우의 가슴팍을 검지로 쿡 찔렀다. 너야. 그 귀신이 널 그냥 도와주는 것 같아? 아니, 걘 지금 널 먹고 있는 거야. 네 생기, 네 운, 네 미래까지 싹 다 빨아먹고 있다고. 너 요즘 거울 볼 때 네 얼굴 안 이상해? 점점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 지우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볼을 감쌌다. 안 그래도 요즘 거울 속의 자신이 묘하게 낯설었다. 눈빛은 퀭한데 입만 웃고 있다거나 피부가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 그저 피곤해서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김 선생의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선생님, 저 어떡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지우는 울먹이며 엄마와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김 선생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다. 미친. 사이비 종교에 손을 대. 그것도 일본 쪽 잡신을 부르는 주술에. 김 선생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야, 잘 들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계약이야. 네가 교주 이름을 부르고 소원을 빌 때마다 넌 네 영혼의 일부를 떼어주고 그 귀신한테 힘을 실어준 거야. 4번 연습실에 있던 그 지방령, 원래는 힘도 없어서 형체도 흘탄애였어. 근데 네가 밥을 줘서 괴물로 키운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당장 그만둬. 기도도 연습도. 그리고 그 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마. 지금이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너 진짜 죽어. 미나처럼 다치는 걸로 안 끝나. 김 선생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아는 보살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 굿이라도 해서 떼어내야 해. 알았어? 그때였다. 비상구 계단 아래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타닥, 타닥, 타닥. 맨발이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젖은 소리. 김 선생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지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왔네. 지우야, 내 눈 보지 말고 도망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 선생님, 빨리 가라니까. 이년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김 선생이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뿌리는 신용을 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등 뒤에서 김 선생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멈출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디로? 집으로 가면 엄마가 있고 연습실엔 귀신이 있다. 지우는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으며 차가운 복도를 달렸다. 지우는 정신없이 숙소로 도망쳤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김 선생의 경고, 미나의 비명,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그 젖은 발소리, 모든 것이 현실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달콤한 독을 들이밀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데뷔조 최종 멤버 변경 안내. 미나의 하차로 인해 공석이 된 메인 보컬 자리에 한지우가 배정되었다는 통보였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7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그 자리가 경쟁자의 피를 밟고서야 내 것이 된 것이다. 축하해 지우야. 결국 해냈구나. 어색한 축하 인사를 건네는 다른 연습생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봤지? 엄마 말이 맞지? 우리 교주님은 틀린 적이 없어.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딸이 겪은 공포나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엄마, 미나가 다쳤어.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게 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잖아. 어머 얘, 그게 왜 네 탓이니? 그건 다 신의 뜻이야. 네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내려와야지. 세상 이치가 그런 거란다. 오히려 감사해야지. 감사하라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잖니. 그리고 네가 데뷔하면 그 애한테도 좋은 거야. 네가 성공해서 우리 종교를 널리 알리면 그 애의 업보도 씻겨나갈 테니까. 그러니 나약한 소리 말고 계속 기도해. 이제 시작이야. 엄마의 말은 광기 그 자체였다.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는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를 위한 제물로 딸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대가는 타인의 불행이었다. 지우는 김 선생이 소개해준다는 보살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회사 몰래 짐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연습실 복도를 지나갈 때였다. 4번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가 즐겨 부르던 그 노래의 반주였다. 누구지? 이 방은 폐쇄됐을 텐데. 홀린 듯 다가간 지우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피아노 건반만이 제멋대로 눌리며 연주되고 있었다. 딩, 딩, 딩. 그리고 거울. 정면 거울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지우가 아니었다. 검고 긴 머리를 산발한 여자.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눈구멍은 텅 비어 검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10년 전 유행했던 낡은 연습복이었다.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 귀신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연습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배려오던 이야기. 10년 전 데뷔 직전에 억울하게 팀에서 방출당하고 이 연습실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연습생 언니. 귀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밖의 지우를 쳐다보았다. 거울 속의 존재가 거울 밖의 사람을 보는 기이한 시선. 지우야,
왜 도망가려고 해? 귀신의 목소리가 지우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우린 이제 하나잖아. 네가 원했잖아. 나한테 생명을 나눠줬잖아. 아니야. 난 그냥 노래만 잘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거짓말. 넌 걔가 다치길 바랐어. 걔가 사라져야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준 거야. 귀신이 거울 밖으로 손을 뻗었다. 거울 표면이 물결처럼 일렁이더니 창백한 손이 쑥 튀어나왔다. 이리 와. 계속 노래해야지. 우리 같이 무대에 서야지.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서 솟아난 검은 머리카락들이 지우의 발목을 칭칭 감고 있었다. 이거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그때 김 선생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그건 거래야. 네가 교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 영혼을 떼어준 거라고. 지우는 주머니에 있던 기도문을 꺼냈다. 꼬깃꼬깃해진 종이. 이것이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라이터를 꺼내 종이에 불을 붙였다. 안 돼! 귀신이 비명을 질렀다. 종이가 타들어가자 발목을 감고 있던 머리카락들이 스르르 풀렸다. 지우는 불타는 종이를 연습실 안으로 던져넣고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다. 뒤에서 찢어지는 듯한 괴성과 함께 거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릴 수 없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1층 로비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늪에 빠져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녀의 데뷔라는 꿈은 악몽으로 변해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지우가 회사 로비를 뛰쳐나온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강원도의 한 작은 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휴대폰은 유심칩을 뺀 채 강물에 던져버렸고 머리카락도 짧게 잘랐다. 한지우라는 이름을 버리고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한 것이다. 절의 스님은 지우의 퀭한 눈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을 내주었다. 업보가 무겁구나. 여기서 마음을 비우거라. 지우는 매일 108배를 하며 참회했다. 미나의 다리가 낫기를, 그리고 자신이 불러낸 그 악령이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않기를 빌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이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관객들은 환호했지만 조명 아래 비친 자신의 그림자는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귀신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려 입을 열면 목소리 대신 검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어느 날 오후 절의 공중전화로 뉴스 하나를 접했다. 스타더스트 엔터테인먼트 화재로 연습실 전소, 인명피해는 없어. 화재의 발화점은 지하 2층 4번 연습실이었다.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의 지하층이 모두 불타버려 당분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던진 불타는 기도문이 그 저주받은 공간을 태워버린 것일까? 아니면 귀신이 자신의 안식처가 사라지는 것에 분노해 불을 지른 것일까? 진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화재로 인해 신인 걸그룹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데뷔조 멤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미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국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어.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파국이었다. 며칠 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맹신에 차 있었다. 지은이, 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회사에 불이 났다며. 거 봐라. 네가 기도를 멈추니까 마가 낀 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해. 교주님께 용서를 빌고. 엄마, 지우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나 이제 노래 안 해. 그리고 엄마 딸도 안 할 거야.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화재 때문에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화재 때문이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믿는 그 신이 아니라 악마야. 자식의 영혼을 팔아서 행복을 드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 배은망덕한 년이 네가 성공하라고 그런 거지. 다 널 위해서. 아니,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바친 거라고. 이제 그만해. 나 찾지 마. 찾아도 안 만날 거야.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옮기고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생각이었다. 엄마가, 아니 그 사이비 종교가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저를 떠나는 날, 스님이 지우에게 작은 염주 하나를 건넸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는 법이지. 네가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숨으면 그림자도 사라진단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 언젠가는 다시 빛을 마주해야 할 거야. 그때는 네 스스로의 힘으로 그림자를 이겨내거라.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녀의 23년 인생 중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아이돌이라는 꿈은 사라졌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버스 정류장 유리창에 비친 지우의 모습. 짧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초라해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더 이상 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더 이상 어떤 그림자도 어떤 속삭임도 따라붙지 않았다. 오직 오후의 햇살만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버스에 올랐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제부터 부르는 노래는 누군가의 힘을 빌린 가짜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는 진짜 노래가 될 테니까.